거래량 소폭 늘었다고. 집값이 반등한다고요? 미분양은 늘고 전세가는 떨어지고 여전히 거래는 턱없이 부족한데다 주택 구매력 지수는 최저치고 경제는 나라 안팎으로 흔들리는데 집값만 홀로 상승한다고요? 어떤 자산시장도 상승이건 하락이건 흔들림 없이 오르내린 적은 없습니다. 작년의 급락으로 인한 일시조정일 뿐 이를 상승 전환으로 착각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 아파트 가격 추이를 알려드리는 아파트맨입니다. 지난 1.3 대책으로 부동산 관련 대부분의 규제가 풀린 후 서울을 비롯한 여러 주요 지역에서 집값 하락세가 둔화되었고 거래도 다소 활발해졌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하락폭이 컸던 일부 지역의 아파트 중에는 급매 소진 후 가격이 소폭 상승한 거래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자 일각에선 이제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반등이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하락 추세는 쭉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이 반등할 수 없음을 시사하는 세 가지 주요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세가입니다. 지난해부터 집값이 기록적인 하락세를 보였지만 그보다 빠른 속도로 전세 가격이 급락하면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인 전세가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개포동의 DH 아너힐스 아파트는 34평의 전세가가 2년 전에 18억 5천만 원을 찍었는데 올해 1월엔 11억에 거래되며 7억 원이 떨어졌습니다. 또한 서초구 반포동의 반포자이 아파트는 34평 전세가가 2021년에 22억까지 거래되었는데 최근에는 12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며 약 10억 원이 하락했습니다. 전세는 투자가 아닌 실수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하고 있을 때는 전세가가 매매 가격의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전세가와 매매가의 갭이 크다는 것은 더 하락할 수 있는 룸이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매가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세가 하락은 멈춰야 하며 전세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매매가가 홀로 올랐던 적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택 구매력 지수입니다. 주택 구매력 지수는 금리, 소득 그리고 주택 가격이 포함된 개념으로 쉽게 말해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을 말합니다. 주택 구매력 지수가 상승하면 주택을 살 여력이 높아진다는 뜻이며 반대로 지수가 낮아지면 주택 구매가 어렵고 집값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 서울 아파트의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를 살펴보면 평균 값은 52.7인데 2015년 3월 72.1을 기록하여 가장 지수값이 높았습니다. 바로 이때가 아파트를 사기에 가장 부담이 적었던 시기이며 실제로 당시 집값은 바닥을 찍고 상승을 시작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반면 현재는 28.1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경기와 인천 그리고 많은 지역들도 역대 최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주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큰지, 즉 집값이 고평가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표는 바로 미분양입니다. 미분양 주택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늘기 시작했는데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더니 지난 12월 전국 미분양 주택이 총 68,107가구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위험선으로 언급했던 62,000 가구를 한참 초과한 수치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미분양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한때는 로또 청약이라 불렸던 청약시장이지만 지금은 분양가가 비싸져서 시세 차익이 크지 않은 데다 집값마저 하락하고 있어 청약 수요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대우건설이 울산의 한 주상복합 사업 시공권을 포기하면서 440억 원을 손절 처리하여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전세가, 주택 구매력 지수, 미분양 수치 외에도 수많은 지표들이 집값의 추가적인 하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소득 대비 집값을 나타내는 PIR 수치는 KB 통계 기준 서울이 14.5로 집계가 되었는데 이는 무려 14.5년 동안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래량은 1.3 대책 이후 다소 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평균을 한참 밑도는 상황입니다. 경제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무역 수지는 역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고 수출액이 3개월째 감소하였습니다. 금융권, 부동산 PF 연체 규모는 1조 원을 돌파했고 그중 증권사의 연체율은 8%대로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는 19년 1.3%, 21년 3.7%에 비하면 엄청나게 오른 수치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지표들이 전부 집값의 추가적인 하락을 가리킵니다. 제로 금리 속에서 집값이 오르고 주식이 오르고 코인이 오르자 사람들은 무리해서라도 집을 샀고 외제차를 샀고 너도 나도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과 함께 파티는 끝났고 남은 것은 빚뿐인데 집값이 V자 반등한다는 건 이미 끝나버린 파티에서 홀로 춤추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